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수첩 시간입니다. 전국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4와 BA5가 지배종으로 올라선 뒤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BA5는 코로나 백신은 물론 감염으로 생긴 자연 면역을 회피하고 또 전염력이 가장 강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수상하게 서성이는 여성들에 대해서 매춘 행위자로 간주해 조사하고 체포할 수 있게 했던 캘리포니아주의 법 규정이 폐지가 됐습니다. 공권력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체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약자인 소수계에 대한 인권 침해적 요소가 크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인신 매매범들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도 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경미한 형량 또 약화된 치안력으로 인해서 LA에서 살인과 성범죄를 포함한 강력범죄에서부터 빈집이나 업소, 차량을 노리는 경범죄까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범죄율은 급증하는 가운데 용의자 검거율은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우려는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기자수첩은 이러한 내용들을 갖고 취재 기자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국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4와 BA5가 지배종으로 올라선 뒤 빠른 확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BA5는 코로나19 백신은 물론 자연 면역에서 강한 전염력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더욱더 우려를 높이고 있는데요. 새로운 백신은 오는 10월에나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독립기념일 연휴 여파가 확인되는 이달 중순 이후가 재확산의 고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새로운 변이, 이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전국 코로나19 판도가 크게 바뀌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전국에서 기승을 부려왔던 오미크론이 밀려나고 이 새로운 하위 변이들인 BA5와 BA4가 이 신규 감염의 70%나 차지해서 이 지배종이 확실하게 바뀐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네. 이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 2일 끝난 주간에 전국 신규 감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배종이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현재 전국 신규 감염자의 54%는 이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5가 차지하고 있고 16.5%는 BA4로 나타났습니다. 이 코로나19 오미크론의 두 가지 하위 변이들은 BA5와 BA4를 합치면 이 70.1%나 됩니다. 일주일 전인 지난달 25일에 끝난 주간에는 BA4와 BA5를 합해 52%의 우세종으로 선언됐는데 불과 한 주 만에 20%포인트 가까이 급증한 겁니다. 이 우세종이 바뀌었을 때인 지난달 말에 전국 신규 감염자의 36.6%는 BA5고 이 15.7%는 BA4로 이들 두 하위 변이를 합치면 52%였습니다. 이 CDC는 오미크론은 이미 석 달 전부터 밀려나기 시작했고 남아공에서 발견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하위 변이들인 BA4와 BA5가 미국에서도 우세종으로 올라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 기자,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도 BA5가 우려를 더 높이고 있는데 BA5 어떤 변입니까?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BA5는 수많은 세부 계통 바이러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BA5가 유독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이 빠른 전파력 때문이죠. 이 영국 보건청 자료에 따르면 BA5의 전파 속도는 이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렸던 BA2보다 35.1%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실제 지난 2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처음 발견된 BA5는 현재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확진자 수를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욱더 큰 문제는 기존 백신도 회피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미 의학 학술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게재된 하버드대 부속병원 연구진에 따르면 이 BA5와 BA4는 백신 접종 또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생긴 항체를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이 연구진은 BA1과 BA2에 비해서 BA4와 BA5는 백신이나 감염으로부터 얻은 중화 항체를 감소시키는 능력이 3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는 백신 접종률이 높거나 이 기존 감염자가 많은 집단에서도 이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돌파 감염 또는 재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실제로 코로나19 백신을 맞았고 또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던 많은 사람들이 재감염이 되고 있는 상황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새로운 변이들이 확산하면서 전국 확진자 수도 크게 늘고 있죠.
네, 이 수치상 공식 집계되는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거의 2달 가까이 9만에서 11만 명 선을 오르내리면서 이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가정용 검사 키트로 자가 진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고 이 결과가 공식 집계에 잡히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고요. 이 실제 신규 확진자 수는 이 때문에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죠. 이 뉴욕타임즈는 특히 검사 건수 가운데 양성 판정 비율이 최근 치솟으면서 대부분의 과거 재유행 때보다 더 높아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입원 환자는 4월 하순 이후로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뉴욕타임스 자체 집계에 따르면 4월 17일 14,800여 명이었던 7일간의 하루 평균 입원 환자 수는 이달 6일 기준 34,700여 명이 되면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의학 연구기관인 스크립스 연구소의 에릭 토폴 소장은 이 BA5가 끼칠 영향이 과소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이미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주 상황도 심상치 않죠. 그렇습니다. 이 지난달 30일 캘리포니아주에서도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들에 속하는 컨과 샌프란시스코, 벤츄라, 샌마테오의 코로나19 위험도가 높음으로 격상됐죠. 이에 따라서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규정했던 코로나19 위험도 높음에 해당하는 캘리포니아주 내 카운티는 전체 58곳 가운데 38곳에 달합니다. 이 38곳의 인구는 1,600만 명 정도로 캘리포니아주 전체 인구의 42%가 거주 중이고요. 이 캘리포니아주 내 코로나19 위험도가 중간에 속하는 카운티는 LA를 포함해서 18곳에 불과합니다. 이 LA도 코로나19 위험도 높음으로 격상되는 기준에 매우 근접한 상황입니다. 이 앞서 지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확산세는 이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4와 BA5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이들 변이가 강력한 전염성에 더해서 기존 오미크론 감염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재감염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확산세는 연유들의 여파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지난 3월 말부터 5월까지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코로나19 위험도 높음에 해당하는 카운티는 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만에 높음에 해당하는 카운티가 38곳이나 됐고요. 이는 5월 말 메모리얼데이 연휴 여파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코로나19 위험도에서 LA 카운티는 아직까지 높음 단계는 아닙니다만 점차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죠. 맞습니다. 이 LA 카운티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3,000명에서 많게는 7,000명을 오가고 있습니다. 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7일 동안 누적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35,877명입니다. 이 하루 평균 5,120명 이상 나온 셈이죠. 일일 확진자 수가 매일같이 수천 명 이상 나오다 보니까 이 코로나19 검사 시 양성 판정 비율 역시 16.9%로 하루 만에 1.3%포인트 급증하더니 이 17%를 넘어섰습니다. 일일 확진자 수 급증으로 입원 환자 수의 증가세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입원 환자 수는 지난 6일 기준 920명으로 900명을 넘더니 지속해서 치솟고 있습니다. 네, 결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재시행 등 위생 지침의 강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거네요. 네, 이러한 추세라면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규정했던 이 각 지역별 위험 등급 중간을 겨우 유지 중인 LA 카운티의 등급이 이 다음 주쯤이면 높음으로 격상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부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이 LA 카운티 공공보건국 바바라 퍼레오 국장은 이 코로나19 위험도가 높음으로 격상되고 2주간 유지된다면 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재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이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앞선 타임라인과 이 퍼레오 국장의 경고를 토대로 다음 주쯤 코로나19 위험도가 높음으로 격상되고 2주 동안 유지되면서 이달 말쯤이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재시행된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바바라 퍼레오 국장은 코로나19 변이 BA4와 BA5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등의 배경으로 이 확진자와 입원 환자 수는 지속해서 늘고 있는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철저한 위생지침 준수와 코로나19 백신 접종 동참을 통해서 이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독립기념일 여파가 실내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짓는 기점이 될 수가 있겠군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앞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코로나19 위험도가 높음에 해당하는 카운티는 38곳이나 됐다고 말씀드렸죠. 이는 5월 말 메모리얼데이 연휴 여파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메모리얼데이 연휴 여파는 이 코로나19 위생지침 대부분이 해제된 이후 처음 맞는 연휴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팬데믹 이후에 최대 규모의 주민들이 여행길에 올랐고요. 이 당시는 백신 접종률도 높았기 때문에 우려가 덜했습니다. 그만큼 위생지침을 철저하게 지키는 주민 수가 많이 부족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후 코로나19 관련 수치들은 지속해서 급증했고요. 그리고 독립기념일 연휴가 지났습니다. 지난 기자수첩 시간에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 연휴 이후에 코로나19 여파는 잠복기를 감안해야 합니다. 이 잠복기는 의학적 근거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2주로 보는데요. 이 독립기념일이 4일이었으니까 20일 정도면 여파가 드러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LA 카운티 공공보건국도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을 시행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추세는 독립기념일 연휴 여파를 고려한다면 추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죠. 사실 코로나19 수치는 단시간 내 급반전을 이뤄내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재시행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겁니다. 자, 앞서도 짚었습니다만 문제는 BA4와 BA5의 빠른 확산인데 대응책은 있습니까? 네, 그에 맞춘 백신이죠. 새로운 우세종이 된 BA4와 BA5라는 하위 변이들에는 기존의 백신을 부스터 접종하는 것만으로는 미흡하고 새로 개발한 양가 백신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FDA 외무자문위원회는 이미 지난달 28일 회의에서 19대 2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새 백신을 긴급 사용하도록 승인할 것을 미리 권고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앞서 모더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오리지널과 오미크론, BA4와 BA5 등 하위 변이들까지 동시에 대응하고 면역 효과는 1.75배 높은 새 백신을 개발했다면서 긴급 사용을 승인해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올 가을과 겨울에 다시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여러 변이들에 동시 대응하는 새 백신을 대규모로 접종시켜서 최악의 사태를 막겠다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이자와 모더나는 새 백신을 10월에나 미 국민들에게 대규모로 접종하도록 배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서 때가 늦어지지는 않을까 우려를 사고 있고요. 화이자는 새 백신을 10월 초에 본격 배포할 수 있다고 말했고 모더나는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미크론 하위 변이들은 치명성, 위험성이 오미크론을 포함한 다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비해서 약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 듯 AP통신이 지난 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미 국민들의 66%나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아직 코로나19 사태 이전과는 다르다며 우려하는 미 국민 여론은 34%로 2대1 비율로 적었습니다. 네, 앞선 대응책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주민들의 경각심이겠죠. 맞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BA4와 BA5가 종전의 오미크론 변이보다도 더 중증을 유발한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감염자가 늘면 입원 환자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포르투갈의 경우에는 미국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지만 지난 5월 BA5가 우세종이 된 이후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었고 입원 환자 수는 그 이전에 오미크론 정점대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에는 BA4와 BA5가 우세종이 되기 전인 올해 4월 인구의 98%가 백신 또는 자연 감염으로 항체를 보유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이후 많은 사람이 BA4와 BA5에 걸렸습니다. 미국은 앞선 국가들과 견져서 백신 접종률이 더 낮습니다. 고령자의 부스터샷 접종률은 백신 접종률보다도 훨씬 더 저조하고요. 그런데 주민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배경은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다수가 여행을 떠나고 또 행사를 갖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코로나19가 재확산한 이후 상황을 우려해야 할 때란 지적입니다. 재확산하면 위생지침 수준은 높아질 것으로 그에 따른 제약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옵니다. 백신이 있지만 백신은 누차 이야기했듯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아니라 예방책입니다. 이에 따라서 재확산을 막고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 철저한 위생지침 준수와 더불어서 백신 접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현재 참고를 하고 있는 BA5와 BA4를 포함한 현재 모든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는 백신이 10월쯤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또 다른 새 변이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생 지침을 준수를 생활화하고 또 새로운 백신이 나오면 정기적으로 접종해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헤쳐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이왕 기자 수고했습니다.